한국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친절할까? 여기 한국을 이해할 수 없어하는 프랑스의 한 여성 기자가 있는데요. 이 기자는 외국인들 입장에선 이해 안 가는 수준이다. 여긴 선진국을 넘어선 이상한 나라라며 결국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된 것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렌이에요.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틀렸더군요.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로 일해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일들을 기사로 쓰죠. 큰 사건들 말이에요. 전쟁, 정치, 국가 간 경제 문제 같은 것들요. 매일 책상에 앉아 대통령과 총리들 이야기를 타자로 쳐냅니다. 진한 커피를 마시며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고 느꼈어요. 그 화요일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창문에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더군요. 회색빛 속에서 컴퓨터 화면이 파랗게 빛났어요. 이메일을 확인하며 스팸 메시지들을 지우고 있었죠. 그때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친구가 보낸 영상 링크였어요. 제목이 이거 꼭 봐야 해. 였죠. 거의 지울 뻔했습니다. 매주 수십 개의 바보 같은 영상들이 오거든요. 고양이 영상, 춤 영상, 웃긴 아기 영상들 말이에요. 전 절대 안 봅니다. 진짜 뉴스로 너무 바쁘거든요. 하지만 뭔가가 제 손을 움직였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가족 한 팀이 어떤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부모들이 신이 나 보였죠. 어린 딸은 폴짝폴짝 뛰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뭘 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딘지 깨달았죠. 휴게소였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였어요. 텅 빈 사무실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휴게소라고요? 정말요? 사람들이 휴게소를 보고 신이 난다고요? 프랑스 휴게소는 더러운 곳이에요.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죠. 화장실 쓰려면 돈도 내야 합니다. 커피 맛은 끔찍해요. 아무도 휴게소를 보고 신나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들르는 곳이지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 휴게소는 달랐습니다. 아주 많이요. 건물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어요. 깨끗한 유리창이 햇빛을 반사했죠. 밖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가지런히 피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어요. 모든 게 새 것처럼 완벽했죠. 프랑스 아빠가 큰 간판을 가리켰습니다. 화장실이 공짜야. 놀라서 말했어요. 아내는 손으로 입을 가렸죠. 물도 공짜래. 속삭였습니다. 딸아이가 버튼과 불빛이 있는 키 큰 기계로 달려갔어요. 로봇 같아 보였죠. 이게 뭐야? 물었습니다. 커피를 자동으로 만드는 기계야. 아빠가 설명했어요. 이거 봐. 기계가 살아났습니다. 커피콩을 갈더군요. 증기가 쉬익 소리를 냈어요. 뜨거운 커피가 종이컵에 콸콸 쏟아졌죠. 향기가 영상 화면을 통해 퍼져나왔습니다. 파리 사무실에 앉은 제가 봐도 냄새가 날 것 같았어요. 어린 소녀가 손뼉을 쳤습니다. 우리 집 부엌보다 좋은걸? 저는 눈을 굴렸어요. 뭐 저런 생각했죠. 그냥 커피 기계잖아요. 뭐가 대단하다는 거죠? 하지만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가족들이 돌아다니며 모든 걸 가리켰어요. 부드러운 음악이 나오는 깨끗한 화장실이 있었죠. 시원하고 신선한 물을 누구나 공짜로 마실 수 있는 음수대도 있었습니다. 지역 특산품과 기념품이 가득한 선반들도 보였어요. 지친 여행자들이 쉴 수 있는 편안한 의자들도 있었죠. 아빠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건 그냥 휴게소가 아니야. 천천히 말했어요. 여행자들을 위한 궁전 같아.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궁전이라고요? 휴게소가요? 한국에서? 전에 한국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매운 음식과 케이팝 음악 정도만 떠올랐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진지하게 관심 가질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이 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많이요. 화면 아래쪽 조회수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600만 회. 단 이틀 만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휴게소에 관한 이 단순한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댓글창이 반응들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호주, 브라질 그 외 수십 개 나라 사람들이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었죠. 우리나라 휴게소도 이랬으면 좋겠어. 이탈리아 사람이 썼더군요. 한국 정말 대단해. 캐나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앉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600만 명이 이 한국 휴게소에 관심을 가졌어요. 600만 명이 이걸 보고 공유할 만큼 흥미로워했다는 거죠.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한국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닐까요? 평범한 휴게소를 궁전처럼 느끼게 만드는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영상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메뉴에 타이핑했어요. 한국 휴게소 기사 아이디어. 정치나 전쟁과는 아무 관련 없는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건 몇 년 만이었습니다. 이 한국 휴게소 영상이 제 마음속에 호기심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그 씨앗은 제 인생 최대의 모험으로 자라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휴게소 영상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에 3번이나 더 봤어요. 볼 때마다 새롭고 놀라운 걸 발견했죠. 설레는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은 제 미친 아이디어를 상사 알퐁스에게 제안하는 날이었어요.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죠. 최고의 파란 정장을 입고 행운의 빨간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자신감이 필요했거든요. 아침 커피를 마시며 거울 앞에서 발표 연습을 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긴장해 보였지만 의지는 단단했습니다. BBC 사무실이 평소의 아침 에너지로 들끓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서류와 커피컵을 들고 분주히 돌아다녔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진지하고 중요해 보였어요. 전쟁, 선거, 경제 재앙을 다루는 진짜 뉴스의 세계였죠. 알퐁스의 모서리 사무실로 가는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딸깍딸깍 울렸어요. 카운트다운 타이머 같더군요. 딸깍 딸깍 딸깍. 한 걸음씩 성공이나 굴욕에 다가가고 있었죠. 알퐁스는 거대한 나무 책상 뒤에 앉아 5개국 조간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가 완벽하게 빗겨져 있었어요. 비싼 정장이 갓 달인 것처럼 보였죠. 진지한 뉴스 편집장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유리문을 노크했어요. 그가 피곤한 눈으로 올려다보며 들어오라고 손짓했죠. 제안서를 그의 책상에 놓을 때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종이가 실제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바로 이 순간이었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휴게소 영상 이야기를 했어요. 600만 조회수를 설명했죠. 외국인 방문객들이 무료 화장실, 무료 물, 자동 커피 머신에 얼마나 놀라는지 설명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알퐁스의 표정이 변하는 걸 지켜봤어요. 눈썹이 점점 더 올라갔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죠.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었어요. 제 설명이 끝나자 짙은 안개처럼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키보드 타자 소리와 에어컨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있었어요. 알퐁스가 제 제안서를 집어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어요. 좌우로 좌우로. 흔들 때마다 제 마음이 더 깊이 가라앉았죠. 마침내 서류를 내려놓고 불가능한 걸 달라는 아이를 보는 부모의 표정으로 절 바라봤습니다. 그는 BBC가 진지한 국제 뉴스를 다룬다고 설명했어요. 먼 나라의 전쟁들, 정치 스캔들,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경제위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중요한 것들, 인생을 바꾸는 것들이죠. 휴게소는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화장실을 쓰고 간식을 사는 곳은 아니라는 거였어요. 한국도 아니라는 거였죠. 그가 제 제안서를 책상 너머로 다시 밀어냈습니다. 종이가 부드러운 휙소리를 내며 움직였어요. 그 소리가 제 꿈이 미끄러져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뺨이 부끄러움으로 달아올랐어요. 그 큰 가죽 의자에 앉아 작고 바보 같다고 느꼈죠. 사방에는 알퐁스가 세계 지도자들과 유명 정치인들을 만나는 액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휴게소 이야기를 제안하다니 제가 뭘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제 책상으로 돌아가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패배감을 느끼는 대신 그 어느 때보다 더 확고한 의지가 솟아났습니다. 자리에 앉아 한국 휴게소 영상을 다시 열었어요. 프랑스 가족의 놀란 얼굴들을 봤죠. 전 세계 사람들의 흥미진진한 댓글 수천 개를 읽었습니다. 600만에서 700만으로 늘어난 조회수를 확인했어요. 700만 명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700만 명이 한국 휴게소를 매력적이고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게 뉴스가 아닐 수 있죠? 그 순간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제 기사 아이디어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문제는 우리가 뉴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있을지도 모르죠.
진짜 이야기가 항상 전쟁과 정치에 관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진짜 이야기가 친절에 관한 것이기도 하죠. 낯선 사람들에게 무료 화장실과 무료물을 줄 만큼 배려하는 나라에 관한 이야기 말이에요. 평범한 휴게소를 여행자들을 위한 궁전으로 바꾸는 곳에 관한 이야기요. 한국이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멈춰서서 주목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미소 짓고 희망을 느끼게 만드는 일이었죠. 그날 오후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퐁스의 허락이 있든 없든 이 한국 휴게소 이야기를 전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이에요. 노트북을 열고 서울행 항공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상사를 설득할 수 없다면 증거로 설득해보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한국이 절 부르고 있었고 드디어 답할 준비가 됐습니다. 알퐁스와의 실패한 회의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바람 빠진 풍선 같은 기분이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루한 정치 기사를 쓰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계속 한국으로 향했죠. 한국 휴게소 꿈을 거의 포기할 뻔했을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요일 아침이 회색빛과 비로 시작됐어요. 제 기분과 똑 닮았더군요. 동료들의 궁금한 시선을 피하려고 일찍 사무실로 몸을 끌고 갔습니다. 이제 모두가 제 제안이 거절당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무실 소문은 번개보다 빠르죠. 세 번째 커피를 적고 있을 때 컴퓨터에서 경쾌한 핑 소리가 났습니다. 새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자 이름이 낯설었죠. 이자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삭제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또 다른 업무 배정을 받을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제목 한 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신의 한국 휴게소 아이디어 정말 좋아해요.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어요. 누군가 제 아이디어를 좋아한다고요? 고양이한테 쫓기는 쥐처럼 빠르게 이메일을 클릭했습니다. 메시지는 제 눈을 크게 뜨게 만드는 자기소개로 시작됐어요. 이자벨은 앞으로 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다큐멘터리 제작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녀가 영국 말레이시아 혼혈이면서 한국에서 3년 동안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이메일을 읽으면서 흔들린 사이다 병처럼 가슴속에서 흥분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이자벨이 한국 휴게소에서 촬영했던 경험들을 써놨더군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평범한 표정으로 들어갔다가 턱이 떨어질 만큼 놀라서 나오는 모습을 묘사했어요. 그런 장면을 수십 번 봤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가족들, 호주에서 온 커플들, 브라질에서 온 배낭여행객들까지요. 모두 한국 휴게소의 무료 화장실, 무료 물, 믿을 수 없는 청결함에 충격받았다고 했죠. 누군가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메일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좋았어요. 즉시 저와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카메라 장비도 있고 한국 인맥도 있고 무엇보다 저만큼이나 이 이야기를 믿고 있었어요. 꿈꾸는 게 아닌지 확인하려고 이메일을 3번 읽었습니다. 드디어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국이 특별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요.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었죠. 답장을 타이핑하며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어요. 바이럴 영상 이야기 알퐁스의 거절,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증가하는 매력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국 휴게소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제 이론도 공유했어요. 사람들을 진정으로 잘 대하는 사회를 나타낸다는 거였죠. 1시간 안에 이자벨이 더욱 흥미진진한 소식과 함께 답장을 보냈습니다. 서울에 클레망이라는 프랑스인 번역가 친구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가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도와줄 수 있다고 했죠. 한국에서 5년 동안 살면서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저희만큼 열정적이었답니다. 갑자기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다시 가능해 보였어요. 파트너 한 명이 아니라 제 비전을 공유하는 2사람을 찾아낸 거였습니다. 더 이상 미친 몽상가가 아니라 팀이 됐죠. 그날 오후 셋이서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화면에서 이자벨의 열정적인 얼굴을 보니 모든 게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그녀가 방문했던 한국 휴게소들을 설명할 때 어두운 눈동자가 흥분으로 반짝였죠. 클레망은 서울 아파트에서 접속했는데 한국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의 자신감으로 말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대한 제의 편견들이 여름 햇살 아래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을 멀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아니라 혁신과 친절의 나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것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하는 곳이었어요. 바로 그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로 날아가기로 했어요. 남쪽부터 북쪽까지 한국 휴게소들을 방문하기로 했죠. 놀란 외국인 방문객들과 자랑스러운 한국 직원들을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600만 유튜브 시청자들이 발견한 그 마법을 담아내기로 했어요. 알퐁스와 만난 이후 처음으로 제 자신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사가 지지하든 안 하든 제 한국 휴게소 이야기는 현실이 될 거였어요. 그날 밤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존경하고 이해할 준비가 된 나라의 자동 커피 머신과 흠 없는 화장실을 꿈꾸면서 말이에요. 한국이 절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 나라를 만날 날이 너무나 기다려졌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인천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하면서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13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이제 풀어보기를 기다리는 신비로운 선물처럼 제 발 아래 펼쳐져 있었죠. 비행기에서 내리니 다른 세상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깨끗하고 정돈돼 보였어요. 공항 카펫에도 완벽한 청소기 줄무늬가 있더군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안내판들이 여행객들을 모든 방향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무도 헷갈리거나 길을 잃은 것 같지 않았어요. 클레망이 수암을 찾는 곳에서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저희를 맞아줬습니다.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쓰인 이름표를 들고 있었어요. 그의 흥분이 전염되듯 카메라 장비를 작은 파란 차에 싣는 걸 도와줬죠. 첫 번째 목적지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처럼 차창에 얼굴을 붙이고 스쳐가는 한국을 바라봤어요. 논들이 멀리 보이는 산까지 펼쳐져 있었죠. 현대적인 아파트들이 곡선 지붕의 전통 가옥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프랑스와 달라 보였지만 왠지 친숙하고 정겨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휴게소가 과연 얼마나 대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안성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제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그 건물은 유리와 강철로 만든 궁전 같아 보였어요. 깨끗한 창문에서 햇빛이 반짝였죠. 완벽하게 배치된 정원에 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밝은 노란 줄로 표시된 정돈된 주차 공간 사이로 차들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노트를 챙기고 이자벨과 클레망을 따라 입구로 향했습니다. 긴장된 흥분으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바로 진실의 순간이었죠. 한국 휴게소가 정말 모든 과장된 평가에 부합할까요? 자동문이 휙 열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턱이 바닥에 닿을 뻔할 만큼 벌어졌어요. 내부가 5성급 호텔 로비 같아 보였습니다. 밝은 LED 조명 아래서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어요. 천장이 높이 뻗어 있으면서 현대 미술품과 매달린 식물들로 장식돼 있었죠. 부드러운 연주곡이 배경에 흘러나와 모든 게 평화롭고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곳곳에 있는 안내판들이었어요. 무료 화장실, 무료 급수라고 여러 언어로 알리는 크고 화려한 안내판들 말이에요. 프랑스에서는 공중화장실에 돈을 내야 하거든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생수도 돈 주고 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가 완전히 무료였어요. 멍한 상태로 화장실 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입구에 회전문도 없고 동전 투입구도 없고 돈을 요구하는 심술궂은 관리인도 없었어요. 그냥 화장실 천국으로 이어지는 깨끗하고 열린 출입구만 있을 뿐이었죠. 안으로 들어가서 제 평생 본 것 중 가장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발견했습니다. 각 칸마다 부드러운 화장지, 손 소독제, 심지어 잔잔한 음악이 나오는 작은 스피커까지 있었어요. 세면대에는 제대로 작동하는 비누 디스펜서가 있었죠. 거울에는 얼룩이나 물방울 자국이 전혀 없었습니다. 카운터 위 작은 화병에는 신선한 꽃들이 꽂혀 있었어요. 실제로 소리내어 놀라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파리 제 아파트 화장실보다 좋았어요. 다음으로 무료 음수대를 둘러봤습니다. 크리스털처럼 맑고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세련된 디스펜서에서 흘러나왔어요. 물병을 채우고 길게 한 모금 마셨죠. 물맛이 순수하고 상쾌했습니다. 프랑스 공항에서 비싸게 사던 생수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리고 원래 영상에서 저를 놀라게 했던 자동 커피 머신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는 건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자판기가 아니었습니다. 로봇 바리스타 같았죠. 신선한 원두를 갈고 우유를 스팀하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완벽한 커피 음료를 만들어냈어요. 카푸치노를 주문하고 기계가 살아나는 걸 신기하게 지켜봤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 쉬익하는 스팀 소리, 신선한 커피 향이 공기 중에 퍼져나갔어요. 완벽한 거품 아트가 올라간 컵이 나왔을 때 이런 일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에서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도 저와 같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독일 가족이 수십 장의 사진을 찍고 있었죠. 호주 커플이 계속 놀라서 고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미국인 배낭여행객이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 믿을 수 없는 시설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모두가 저와 같은 걸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휴게소라는 단순한 개념을 마법 같은 것으로 바꿔놨다는 걸 말이에요. 맛있는 카푸치노를 마시며 큰 창문을 통해 석양을 바라보는 동안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기술이나 엔터테인먼트에서만 앞선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친절함에서, 사람들을 배려하는 일에서, 평범한 경험을 특별하게 만드는 일에서 앞서 있었어요. 제 한국 휴게소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됐지만 이미 이 이야기가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후 5일 동안 저희 팀은 서울부터 부산까지 한국 휴게소들을 방문했습니다. 하나하나가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새로운 보물상자를 발견하는 것 같았어요. 바다 근처 고성휴게소에서는 지역 어부들이 바다에서 갓 가져온 신선한 해산물 스낵과 마른 오징어를 발견했죠. 벽에는 한국 해안 생활의 아름다운 사진들이 전시돼 있어서 휴게소가 바다 문화에 관한 작은 박물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마장휴게소에서는 천장에서 소 장식들이 저희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경험한 것 중 가장 부드러운 우유와 가장 크리미한 아이스크림을 맛봤죠. 지역 농부들이 바로 그곳에서 신선한 유제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여행객들을 한국 농업 전통과 직접 연결해 주더군요. 모든 한국 휴게소가 그 지역에 대한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지만 모두 같은 놀라운 특징들을 공유했어요. 흠없는 청결함, 무료시설, 그리고 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방문객에 대한 진정한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깊이 감동시킨 건 제가 인터뷰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이 첫날 제가 느꼈던 것과 같은 놀라움으로 빛났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할머니가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깨끗한 화장실을 보여주셨어요. 캐나다에서 온 쌍둥이 형제는 자동 커피 머신에서 다른 맛들을 시도하며 서로 경쟁하고 있었죠. 독일에서 온 피곤한 출장자가 편안한 안마의자에 앉아 안도와 감사의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휴게소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세상에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가장 평범한 장소에서도 친절함과 품질이 존재할 수 있다는 증명이었죠. 일주일간의 놀라운 촬영을 마친 후 메모리 카드에는 영상이 가득하고 마음에는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한 채로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휴게소 영상을 보고 웃었던 회의적인 기자에서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가장 큰 팬이자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됐습니다. 파리 사무실로 돌아와서 밤낮으로 다큐멘터리를 편집했어요. 저희가 경험했던 마법을 모든 프레임에 담고 싶었습니다. 시청자들이 한국에 대한 제 관점을 완전히 바꾼 그 충격과 기쁨을 느끼기를 원했어요. 완성된 영화를 알퐁스에게 보여줬을 때 그의 반응은 정말 값진 것이었습니다. 한국 휴게소 시설을 보고 놀라서 숨을 헐떡이는 외국인 가족들을 지켜보며 그의 눈이 점점 더 커졌어요. 무료 화장실, 무료 물, 자동 커피 머신, 그리고 모든 방문객을 왕족처럼 느끼게 만드는 믿을 수 없는 청결함을 봤죠. 다큐멘터리가 끝날 무렵 알퐁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 원래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 이 이야기의 중요성에 대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했죠. 다큐멘터리는 3주 후 BBC에서 여행자들을 위한 한국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됐습니다. 해당 시간대에서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유럽 전역의 시청자들이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자신들의 여행 이야기를 공유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한국 휴게소에 대한 논의로 폭발했어요. 여행 블로거들이 이 놀라운 시설들을 방문하기 위해 특별히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죠. 다른 나라들도 자국의 고속도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 휴게소 디자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보람있는 순간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을 때였어요. 그들이 깊이 자랑스러워하는 것, 즉 모든 여행자를 존중과 친절로 대하겠다는 그들의 약속을 세상에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6개월 후 한국 편의점과 지하철 시스템에 관한 후속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위해 한국에 다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회의적인 외국인 기자가 아니라 한국의 혁신과 환대를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도착했습니다. 제 변화가 시작됐던 바로 그 안성휴게소에 서서 제 인생이 얼마나 변했는지 돌아봤어요.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어떤 장소나 문화를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때로는 가장 평범한 장소에서 가장 특별한 발견이 나옵니다. 한국은 낯선 사람들에게 무료 화장실과 무료 물을 제공하는 것 같은 작은 친절이 사회의 진정한 성격을 드러낸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한국은 진보가 기술이나 경제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 마법 같은 자동 커피 머신에서 나온 또 다른 완벽한 카푸치노를 마시며 미소를 지었어요. 여행자들을 대하는 더 나은 방법에 대해 제 눈을 열어준 것과 마음과 정신을 가능성에 열어두기만 하면 어디서든 놀라운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한국에게 조용히 감사를 속삭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